미국에 사는 한인분들이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요 리빙 트러스트와 관련해서 얘기입니다. 리빙 트러스트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입니다. 정작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무엇을 넣지 말아야 하는가예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리빙 트러스트 꽤나 많이 다룬 주제이기도 하고요. 대체로 이 장점, 단점 그리고 어떤 것들을 넣어야 하느냐인데요. 오늘은 그 반대 무엇을 넣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명문대 합격, 과연 그것이 우리 아이 교육의 끝일까요?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마주할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인턴십 기회부터 의대 진학 그리고 현지 취업까지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갖췄더라도 결국 신분이라는 장벽이 아이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영주권과 세금 문제를 문의해 오시는데요. 하이엔드 원스톱 이민 서비스 전문 그룹 JC 이미그레이션과 함께 제주도 학부모님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투자 이민을 대행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시점의 EB5 투자 이민 분석부터 최근 고자산가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골드카드와의 비교, 그리고 영주권 취득 전후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텍스 플래닝까지 복잡한 미국 이민과 세무 이슈를 이번 세미나를 통해 JC 이미그레이션의 전문가들이 명확한 숫자와 구조로 정리해드립니다. 1월 31일 토요일 오후 15명 내외의 소수 정예로만 프라이빗하게 진행되는데요. 우리 아이의 유학생활이 단순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아메리칸 드림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할 큰 그림을 이번에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좌석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뵙겠습니다. 5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 그다음에 보트, RV와 같은 이 DMV에 등록되는 자산들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리빙 트러스트를 얘기하면서 트러스트에 하나하나 집어넣는 그 자산들에는 대체로 이 내 자산이면서 다른 데에 등록이 되는 그런 성격의 자산들을 옮겨서 넣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 자동차 보트는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첫째는요, 이 프로베이스를 걱정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량은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이 사망진단서 한 장이면 DMV에서 간단하게 명의 이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바꿔 말해 굳이 트러스트 명의로 바꾸는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 이유일 텐데요. 자산 보호에 있어서 좀 치명적인 약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리빙 트러스트에 내 차를 옮겼다라고 치는 거예요. 근데 차 사고가 났어요. 소송이 걸렸는데 차주가 이거 트러스트에 있네? 라고 하면 상대방 변호사가요, 즉시 이 트러스트를 피고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트러스트 안에 뭐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금방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그 전체가 소송에 있어서의 어떤 가압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빌미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들 감안하면 굳이 차량을 이 리빙 트러스트에 넣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죠. 개인 명의에 두고요. 그다음에 라이빌리티 인슈런스, 책임보험이잖아요. 이걸 넉넉히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고요. 세 번째 이유는 보험사, 뭐 첫 번째, 두 번째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만 이 보험사들이요, 이 트러스트 명의 차량을요, 비즈니스용이냐 상업용이냐 뭐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 보니 보험료를 높이거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동차, 보트, RV 같은 것들은 넣지 않는다 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401k, IRA와 같은 은퇴 계좌입니다. Qualified Retirement Account일 텐데요. 이건 왜? 그 자체로 이러한 은퇴 계좌는 qualified잖아요. 그러니 세금 혜택을 받은 계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소유권을요, 개인에서 트러스트로 옮기면은요, IRS 입장에서는요, 이거 오너가 바뀌었네 라고 간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qualified plan을 해지한 것처럼 간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십만 불 또는 그 이상의 은퇴 자산이 이제 마치 내가 찾은 걸로 간주가 되니까 세금도 붙고 그리고 페널티까지 가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베네피셔리를 지정합니다. 수혜자를 지정하는 건데요. 대체로 이러한 은퇴 계좌에서는요, 프라이머리 베네피셔리는 배우자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순위 뭐 컨틴전 베네피셔리 이렇게 할 텐데요.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자녀를 보통 또 넣는데 자녀를 직접 넣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안 하고 이 트러스트를 수혜자로 또 지정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로 이제 받아서 탕진하지 않고 또 트러스트의 방식에 따라서 이제 디스트리뷰트를 받게 될 테니까요. 그걸 더 효율적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된다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트러스트에 넣으면 안 되는, 넣지 않으면 더 좋은 그런 자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어뉴이티입니다. 어뉴이티 역시요, 아까 두 번째로 얘기했던 이 Qualified Retirement Plan과 마찬가지로 Tax Deferred, 이 세금 유예 혜택을 받는 어떤 혜택이 있는 그런 금융상품이죠. 마찬가지로 이걸 트러스트로 이전하게 되면 역시 이러한 혜택을 다 불인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쌓인 비과세 수익을 즉시 과세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걸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돼서요, surrender charge라고 하죠. 중도 인출 위약금을 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마찬가지 대안입니다. 수혜자를 이 living trust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 혜택은 유지하면서 사후의 관리는 이 트러스트의 규칙이죠. 그 distribution 룰이 트러스트에 있으니까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연금도 트러스트에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베네피셔리를, 수혜자를 리빙 트러스트로 지정한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라이프 인슈런스입니다. 생명보험입니다. 일반적인 리빙 트러스트에는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선 그런 대상들과 비슷합니다. 수혜자 지정만으로도 프로베이스를 자동 통과하게 됩니다. 트러스트에 넣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고려해야 될 것은요,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트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아일리시라고 하죠.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인데, 그래서 요걸 할 필요는 있어요. 왜? 이거는 생명보험이 갖는 특성상 불입금, 그리고 또 거기서 자라나는 그 자산, 그리고 그게 최종적으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 리빙 트러스트 말고요, 라이프 인슈런스를 위한 특수 목적의 취소 불능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만듦으로써, 그렇게 하면 증여 상속세, 물론 자산이 많아야겠죠. 이제는 1인당 1,500만 불까지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 그래서 이 평생에 걸쳐서 증여 상속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늘었잖아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도 증여 상속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또는 뭐 더 앞서 나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이 평생 면제액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 라이프 인슈런스 증여 상속세도 다 면제받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이 취소 불능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트를 고려할 수 있다. 단 생명보험은 일반적인 이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에는 넣을 필요가 없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요, 건강저축계좌요, 또는 FSA일 텐데요. 이거 뭐죠? 이 HSA 특징이라고 하면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니까요, 소득공제죠. 일정한 금액까지 그 계좌에 불입하는 금액 소득공제되고요, 세금 유예 성장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금액을 인출하는 데 있어서도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때는 비과세다라고 하는 어떤 트리플 혜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역시 개인에게만 부여되는 혜택이에요. 따라서 트러스트로 이걸 옮기면 이게 다 깨져버리고 이러한 혜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잘못 옮겼다가는 바로 20% 페널티와 함께 소득세까지 부과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느냐, 개인이 소유하면서 배우자를 베네피셔리로 지정하면요, 배우자의 HSA로 그대로 롤오버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무엇을 리빙 트러스트에 넣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소개였어요. 자동차, 그리고 은퇴계좌, IRA,401k 같은, 그리고 어뉴이티, 연금계좌, 그리고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계좌, 그리고 HSA,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죠. 건강저축계좌요. 이 다섯 가지는 리빙 트러스트의 직접 소유권을 옮기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했죠? 수혜자 지정, 베네피셔리 지정을 전략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 프로베이트도 피하고 혜택을 계속해서 유지한다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요, 여러분들 자산 목록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요, 뭐 이런 트러스트 잘 만들어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대충 잘못 만든 트러스트는요,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내가 적격하게 잘 만든 트러스트에 제대로 된 자산 이전을 다 했는지 꼭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나 또는 저희 제이슨컴퍼니 전문가들과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요, 밑에 보이는 댓글, 그리고 또 저희 연락 번호로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